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기술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지 불과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첨단 공장을 건설하려면 자국의 기술 전문가들을 데려와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을 겁주고 싶지 않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이민법 집행을 강조하던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외국 전문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한국을 향해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해 그런 문장을 직접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언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법과 원칙을 앞세웠지만 공장 건설 차질과 투자 불안이 커지자 외국 기술자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구호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일정표는 그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연방 당국은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475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317명이었습니다. 이후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쇠사슬을 찬 한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하던 동맹국 기업의 기술자들이 범죄 조직원처럼 줄지어 끌려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국은 일부 근로자가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했거나 허가 없이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과 근로자 측에서는 이들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장비 설치와 점검, 시운전과 기술 교육을 담당하던 전문 인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국의 비자 제도가 첨단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기술 업무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느냐는 데 있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장에서 장비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취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제작한 특수 장비를 설치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 인력에게 사용법을 가르치는 업무는 일반적인 건설 노동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너무 모호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기술 지원이라고 이해했고 단속기관은 허가받지 않은 노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행동을 놓고 기업과 정부기관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현장에 있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피해는 공장 일정표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이 벌어진 곳은 이미 하루 수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던 완성차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건설하고 있던 배터리 공장 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가동 중이던 자동차 생산 라인이 한순간에 모두 멈췄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공장 건설과 장비 설치, 시운전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배터리 공장 가동 시점이 최소 두세 달가량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경험을 미국 안에서 즉시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 몇 명이 빠져 공장이 멈춘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공장을 유치하는 능력과 그 공장을 실제로 완성하는 능력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세운다고 첨단 제조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수술 장비를 병원에 들여왔다고 해서 설명서만 읽은 의사가 바로 수술을 시작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비를 설계한 사람, 실제 현장에서 수없이 작동해 본 사람, 작은 소리와 미세한 진동만으로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를 옮겨놓는 것과 정상적인 수율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설치가 끝난 뒤에도 온도와 압력, 습도와 속도, 재료 투입량과 검사 기준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합니다. 공장마다 환경이 다르고 장비마다 미세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적힌 기본값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건설할 때 숙련된 기술진을 함께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부족했던 것은 노동자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처음부터 정상 상태로 끌어올리는 경험의 밀도였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뛰어난 엔지니어와 숙련 노동자가 많습니다. 이 사건을 한국인은 뛰어나고 미국인은 무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경험의 종류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한국과 다른 해외 공장에서 비슷한 설비를 설치하고 가동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 인력은 앞으로 그 경험을 전달받아 공장을 장기간 운영해야 합니다. 두 집단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연결 관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민 단속은 바로 그 연결 고리를 한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구호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 추방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첨단 제조업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장에는 건설 노동자도 있고 장비 설치 기사도 있고 품질 전문가도 있고 본사에서 단기간 파견된 기술자도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서로 겹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현장을 일반적인 불법 취업 단속의 틀로만 바라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달라진 것도 바로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기관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언의 무게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면 전문 기술자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해 미국인들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잃어버린 제조 기술을 다시 배우려면 외국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속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말은 바뀌었지만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흔들리면 미국이 추진해온 제조업 부흥 전략도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자본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조선과 첨단 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온 기술과 공급망, 운영 경험까지 필요로 합니다. 돈은 계좌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사람을 통해 이동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장시간 구금되고 쇠사슬에 묶인 채 이동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미국 정부와 협상해 귀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인력의 법적 지위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미국 현장에 사람을 보내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투자계약서의 공장 규모와 고용 인원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된 기술자가 어느 범위까지 장비를 만질 수 있는지, 어떤 비자로 얼마 동안 교육 업무를 할 수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번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만 보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그 공장을 세우는 한국 기술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비자와 노동 규정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가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단순한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술자,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이 함께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 온라인 공간에서도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정부가 스스로 제조업 부흥 정책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돈과 기술은 원하면서 정작 공장을 세우는 전문가들은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기술자라도 미국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현장 업무에 맞는 비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기업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주장 모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겠다고 전 세계에 손짓하면서 정작 그 공장을 설치할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 집행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책 설계의 실패입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모순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노동과 이민을 강하게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목표는 겉으로 보면 함께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공장을 이전하는 첫 단계에서는 해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이미 해당 공정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 과정 없이 외국 전문가를 차단하면 공장은 있지만 기술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큰 건물은 완성됐지만 열쇠를 돌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강한 구호만으로는 배터리 한 개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관세로 공장 부지를 만들 수는 있어도 수십 년의 경험까지 즉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 경험까지 국경에서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한국에 무릎을 꿇고 다시 와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실을 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을 단속한 뒤 외국 전문가의 입국과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분명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감사 고백이라기보다 미국 산업이 처한 현실을 인정한 발언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술을 현지 인력에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막았습니다. 공장 일정이 흔들리자 그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존심이 현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현실이 자존심을 눌러버린 겁니다. 이후 일부 한국 기술자들은 다시 미국 현장으로 돌아갔고 공장 건설도 재개됐습니다. 미국 전체가 멈춘 것도 아니고 한국 기술자가 없으면 미국의 모든 제조업이 붕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긴 경고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첨단 제조업 계획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투자가 실제 공장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과 기술이 이동할 통로까지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한국 역시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약속만 믿고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자 보호와 비자 제도 개선을 구체적인 조건으로 요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동맹은 좋은 말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대국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빠르게 제도를 고치는지로 확인되는 관계입니다. 수갑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신뢰가 모두 회복되진 않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까지가 진짜 해결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기술자의 중요성은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반도체 공장과 다음 배터리 공장이 건설될 때도 똑같은 비자 혼선과 단속이 반복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과연 미국을 이전과 같은 투자처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다시 배워야 할 것은 배터리 제조 기술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동맹국의 기술을 원한다면 먼저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제조업 정책과 이민 정책이 충돌하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국제 뉴스와 경제 분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